두구두구두구. 자, 파트 1의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 셀 서식 앤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출제 빈도율은 7%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점과 함께 쉿 믿고 follow me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강의 고고싱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셀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지정 서식에 중에서 숫자와 텍스트 관련 서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몇 개? 4개, 5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서식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입력된 값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대신 기존의 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존의 값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기존의 값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설정한다.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번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0, 샵, 물음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반올림을 적용한다. 자, 우선 0과 샵의 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은 하나의 숫자 자릿수를 의미한다. 샵도 하나의 숫자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통이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효의 0, 필요 없는 0을 표시할 거냐, 표시하지 않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 50.5가 있죠. 50.5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0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이 0은 필요 없는 0이 되겠죠. 이런 필요 없는 0을 그대로 표시할 건지, 자, 0.680 이런 거, 맨 뒤에 0은 필요 없는 숫자입니다. 자, 맨 앞에 0. 이것도 필요 없는 숫자입니다. 필요 없는 0을 표시하지 않는 샵과 필요 없어도 그대로 표시를 하는 0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5에 대한 숫자를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우선 이 네 가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엑셀에 들어가서 50.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50.5. 자, 그리고 컨트롤 키, 숫자죠. 숫자만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씩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컨트롤 키는 기본적으로 복사인데 숫자에서만 1씩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숫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대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그럼 복사의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셀의 숫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먼저 자, 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0. 자, 그러면 앞에 한 자리만 나타내라. 그런데 한 자리만 나타내라고 하는데 여기는 50이에요. 그러면 0 돼버리겠죠. 50. 기존의 값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0만 한 자리만 있는데도 50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두 자리죠. 뒤에 두 자리니까 역시 두 자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다가 0을 한번 더 쳐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뒤에도 세 개. 자, 세 개 자리니까 앞에 필요 없는 0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자, 뒤에도 필요 없는 0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0은 자릿수를 채워야 됩니다. 단, 부족한 경우, 이렇게 0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0만 나타낼 수가 없고 기존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50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점. 자, 이번에는 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샵. 그리고 뒤에도 샵. 자, 앞에 0이 하나 채워져야 되는데 뒤에도 0이 두 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필요 없는 0이라는 겁니다. 샵은 그래서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0과 필요 있는 0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 이렇게 한 번씩 직접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교재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0.00 자, 이렇게 넣어보시고 두 번째 셀 서식에는 자, 샵.샵샵 이렇게 하면 자, 얘는 한 자리 필요 없는 0이라서 안 나타내는 겁니다. 자, 셀 서식 여기에서는 자, 사용자 지정에서 000.000 이런 식으로. 자, 0은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한다. 샵은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680이 있습니다. 0.680. 샵 소수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라는 거죠. 0.6까지만. 그런데 8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0.7이 되는 거죠. 반올림이 돼 뒤에 없애면서 반올림을 기본적으로 시킨다고 했습니다. 0.7이 되는데 앞에 이 0도 필요 없습니다. 샵 필요 없는 소수점 앞에 필요 없는 0도 표시하지 않는 게 샵이다. 필요하지 않는 0은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음표 44.398 있습니다. 자, 역시 세 자리죠. 세 자리 형태인데, 자, 그러면 0과 샵의 차이는 봤는데 물음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하나의 자릿수이네요. 하나의 자릿수. 샵은 무효의 0을 표시하지 않는다. 0은 무효의 0을 표시한다. 물음표는 무효의 0을 공백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한 자리가 여기 물음표에 의해서 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두 자리니까 앞에는 하나가 공백이 들어간 겁니다. 뒤에 두 자리죠. 뒤에 두 자리입니다. 자, 여기 두 자리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 8에서 반올림이 돼서 40이 되겠죠. 40. 그런데 이 0은 의미가 없는 무효의 0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역시 공백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아울러 이 물음표는 분수 형태로도 0.2 이렇게 슬래시를 쓰면 분수 형태로도 표시가 된다. 또 하나, 자, 소수점 정렬도 가능하다. 숫자들끼리 있을 때 소수점. 자, 1.20605 여기는 1, 2, 3, 4점 소수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물음표가 6개입니다. 그럼 앞에 몇 개예요? 5개의 공백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4자리니까 2자리에 공백이 들어갑니다. 별이 물음표가 6개니까 6자리. 자, 필요 없는 0을 공백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정렬. 그리고 여기 맨 뒤에는 또 필요 없는 0이다 보니까 공백으로 남겨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음표는 자, 무효의 0을 공백으로 표시하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좌우 정렬도 진행한다. 자, 그 다음에 샵, 샵 0. 자, 여기에 중간에 쉼표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쉼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33,300이 있습니다. 3,300. 자, 세 자리마다 쉼표. 여기 쉼표에다 중간에다가 쉼표를 하나 천 단위처럼 이렇게 쉼표를 하나 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쉼표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원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원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때 한글은 이런 쌍따옴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적용을 해야 되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천 단위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샵, 샵 0. 그럼 세 자리마다 쉼표 여기 하나 들어가겠네요. 또 여기도 하나 들어가겠네요. 쉼표가. 자, 그런데 맨 뒤에 쉼표가 있어요. 이번엔 맨 뒤에 쉼표. 자, 중간에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줘라. 그런데 맨 뒤에 쉼표는 1000원 단위로 변경해라. 1000원 단위로. 즉, 세 자리 맨 뒤에 쉼표가 있으면 100단위 세 자리를 날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에서 반올림이 되겠죠. 6에서 반올림이 돼서 2452가 되는 겁니다. 자, 세 자리마다 1000단위를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에 쉼표는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쉼표가 맨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1000단위 세 자리마다 찍어주는 1000단위고 중간에 여기 놓고, 자, 여기는 맨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는데 역시 648을 버리면서 100단위를 버리는 겁니다. 쉼표 하나 있을 때마다 100단위를 버리면서 역시 6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2452. 자,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맨 뒤에 쉼표를 2개 주는 겁니다. 하나 줄 때는 100단위를 날리지만 2개 줄 때는 100만 단위로. 자, 여기는 1000원 단위로, 여기는 10만 단위를 날려서 100만원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세 자리 날리고 6까지 세 자리죠. 자, 그 다음에 4까지 세 자리 6자리를 날립니다. 4에서 반올림이 안 되죠. 4에서 반올림이 안 되니까 그냥 2만 남습니다. 2. 자, 쉼표가 2개 있는 경우입니다. 쉼표가 2개 있는 경우에는 100단위를 날려서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시키고 그리고 뒤에 100만원은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맨 뒤에 쉼표가 하나 있느냐 둘이 있느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입력 문자를 골뱅이 수만큼 반복 표시한다. 장미가 입력이 됐습니다. 골뱅이 그랬더니 장미 그리고 뒤에 꽃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골뱅이 앞뒤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다가 골뱅이 앞에다가 예쁜을 한번 집어넣어서 예쁜, 그러면 앞에 예쁜이 들어가겠죠. 예쁜 장미 꽃. 골뱅이가 3개면 장미 3번 나오고, 골뱅이가 하나 있으면 장미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골뱅이는 문자에서만 사용이 되고 숫자에는 0, 샵, 물음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퍼센트는 입력 숫자의 100을 곱하고 퍼센트를 적용시킨다. 0.15%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가 되겠죠. 15. 그래서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샵이죠. 자, 샵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뒤에 소수점이 없으니까 뒤에 숫자 0이 두 자리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에 대한 숫자와 텍스트에 관련된 서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래 보기는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결과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력 데이터가 10입니다. 자, 그런데 샵샵 0.0입니다. 소수 한 자리를 나타내라. 0인데 필요 없는 0이라도 굳이 나타내라. 자, 앞에는 샵이죠. 샵이니까 0이 필요 없는 0이니까 안 나타내고 1, 0. 필요 없는 0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1, 0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 세 자리마다 천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자리마다 천단이. 그리고 맨 뒤에 쉼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맨 뒤에 쉼표가 있으면 뒤에 세 자리를 날려라. 쉼표가 하나면 세 자리. 또 쉼표가 하나 또 있으면 또 날리는 거죠. 자, 근데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쉼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00만 날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5에서 반올림이 되죠. 따라서 2, 1, 2, 4가 되겠습니다. 2,124 1,000원이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쉼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길동, 골뱅이는 뒤에 귀하를 넣어주는 겁니다. 골뱅이 앞에는 앞에로, 골뱅이 뒤에는 뒤에로 문자를 추가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골뱅이 수만큼, 골뱅이가 2개면 홍길동이 온다라는 거. 자, 123.1입니다. 0.00, 소수 두 자리를 나타내라. 한 자리지만 굳이 소수 한 자리, 두 자리를 0으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샵이었다면 이 0은 표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한 자리지만, 한 자리만 나타내면 3만 나타나겠죠. 그런데 원래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1, 2, 3을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현재는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 자, 쉼표가 1개일 때, 2개일 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2, 2, 3, 4, 5, 4, 3을 이라는 숫자를 입력한 후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잘 판단해 주십시오. 자, 00 소수 두 자리를 굳이 나타내라고 합니다. 천단이 쉼표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고 소수 두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0.00 여기도 소수 두 자리를 굳이 나타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주지만 여기는 0 그대로 서식 없이 그대로 나타나라. 또는 샵도 가능하겠죠. 필요 없는 0이 아니라면. 자, 0과 샵은 각각의 한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샵, 샵, 맨 뒤에 여기에 쉼표가 있고 여기에 또 쉼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주는 거지만 맨 뒤에 쉼표는 세 자리를 날려라. 5, 4, 3이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서 5가 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2, 3, 5가 되면서 앞에 천단이 쉼표 세 자리마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2, 3, 4가 아니라 5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2, 2, 3, 5 1,000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샵, 자, 하나의 숫자, 서식 없는 0과 똑같습니다. 숫자의 뒤에 여기다가 원래 숫자에다가 여기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 그래서 0 두 자리를 넣고 퍼센트로 표시한다. 3번이 현재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쉼표가 2개 있는 경우는, 자, 두 자리, 세 자리 날리고 또 세 자리 날리고 2에서 반올림이 안 되니까 200만원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3번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7.5가 있습니다. 샵.00이 있습니다. 자, 무효의 0을 표시하지 않는데 샵은 7은 무효의 0이 아니니까 그대로 표시하고 뒤에 두 자리 5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44.398. 자, 세 자리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음표는 뭐였죠? 필요 없는 0을 공백으로, 여기에 0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백으로 표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0이 나타나고 싶으면 000을 형태를 이용해서 세 자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물음표니까 공백으로, 무효의 0을 공백으로 표시하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맨 뒤에 쉼표가 하나 있으니까 세 자리를 날리고 12,200 반올림되는 숫자 없습니다. 그래서 12,200에 여기 쉼표, 세 자리마다 쉼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공상사 골뱅이 기중, 골뱅이 앞뒤로 특정 문자들을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공상사 기중, 골뱅이는 텍스트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단원 역시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서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이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어 연도, month, 월, day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두 자리로 나타내라, 22년. 자, Y, 네 자리, 연도를 네 자리로 나타내라. 한 자리, 세 자리는 없습니다. 연도는 두 자리와 네 자리로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M, month죠. 월, 한 자리로 표시해라. 6월, 12월, 한 자리인데 12월을 안 되지 않나요? 자, 원래 값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한 자리만 한다고 해서 1로 표시를 해요? 2로 표시해요? 원래 달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두 자리 숫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자리죠. 월을 두 자리로 06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M 세 자리, M 한 자리와 두 자리는 숫자로 맞춰주지만 M 세 자리와 네 자리는 0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M은 월을 세 자리, 영어 약자로 표시한다. 원래 노벰버인데 NOV, 무조건 앞자리 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합니다. 자, M이 4개면 4자리가 아니라 원래 영문을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자, 1월부터 12월 중에 혹시 뱀이 출몰되지 않는 달을 혹시 아시나요? 11월, 노벰버. 그래서 11월에는 뱀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D, 농담입니다. 자, 다음에 D는 데이입니다. 데이. 1을 한 자리로 9, 15 이렇게 두 자리지만 어쩔 수 없이 원래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D. 자, 09 두 자리로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3개면 요일, Monday. 역시 영문자 3글자. 여기도 영문자 3글자입니다. 4글자일 때는 4글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래 영문 그대로 Monday를 다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글로 1, 월, 화 한글로 표시를 하려면 A를 씁니다. 자, 원래 한글을 다 표시하고 싶으면 4자리. 자, 한글에는 A하고 AA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자, 네자 한글로 표시할 때는 3글자, 4글자로 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H, hour입니다. hour, 시간, minute, 분, second, 초.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second, 시, 분, 초를 한 자리, 두 자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연월일 서식을 나타낼 때, 자, 월이 맨 앞에 있네요. 월. 그 다음에 DD, YY.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월일 순서로 꼭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셀 서식을 살펴봤으니까 관련 문제로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중 온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5054.2를 샵 정수 세 자리로 만들어라. 그러면 5를 버리고 054만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원래 값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505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맨 뒤에 소수점 2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수점 5가 있었다고 한다면 5가 반올림이 돼서 5055가 되겠지만 현재 소수점 2가 반올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5054로 나온다는 거.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서식에는 골뱅이 화이팅,
골뱅이는 원래 입력된 그 글자 텍스트 그대로 뒤에 또는 앞에, 현재는 뒤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화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15시 30분 22초 시간 두 자리, 분 두 자리, 초 두 자리, 그리고 AM, PM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여기는 24시각제를 이용했지만 여기는 AM과 PM을 이용해 12시각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M, PM 오후니까 PM이 적용이 될 것 같고, 자, HH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03 두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M 두 자리, 분, 초 두 자리, 뭐 분과 초는 어차피 두 자리니까 상관없지만 시간에서 두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한 자리로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월일의 형태입니다. 연, 월, 일. 자, 연 네 자리, 월 두 자리, 월 두 자리. 자, 그 다음에 일 두 자리인데 일 세 자리로 나타났습니다. 세 자리는 영어로 나타나는데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지만 세 글자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프라이데이에 프라이만 나타내고 있는 것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 경우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 다음 중 입력 자료에 주어진 표시 형식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샵, 샵 0의 맨 뒤에 쉼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뒤에 3, 4, 5를 날리는데 반올림이 안 되니까 10입니다. 또 천단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 자리마다 쉼표가 적용되지 않고 12가 최종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00 앞에 숫자는 서식 없이 그대로 표시를 하고 뒤에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해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TD, MMM, YY 이런 두 자리로, 자, 이게 1이니까 이런 두 자리로, MMM, M이 세 글자면 영문 세 글자로, JUN 세 글자로 나타내야 되는데 네 글자, MMM 형태의 네 글자의 형태가 온 것 같습니다. 3번이 틀리고 JUN으로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는 두 자리니까 15만 온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자, 골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말 두 개가 오고 뒤에 별별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2-2번의 경우에는 3번이 틀린 내용, 준만 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3단원 조건부 서식, 행단위의 조건부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값과 조건이 일치하거나 수식의 결과가 참일 때만 서식이 적용된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 시에는 적용이 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조건 입력 시 열 문자, 열 앞에만 달러 절대 참조를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2, 1, 2, 3, 4, 2행, 3행, 4행 이게 행 번호라고 했습니다. A, B, C 이게 열 머리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행 머리글, 열 머리글. 그래서 열 앞에, 영문자 앞에만 달러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관련 조건부 서식을 참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넘어와서, 자, 여기 1,000원이 있습니다. 2,000원, 3,000원, 4,000원. 자, 그리고 할인율은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1,000원에 10%를 적용하면 100원이 되겠죠. 2,000원에 10%를 적용하면 20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는으로 시작한다. 자, 그리고 여기 1,000원 A10이라는 주소가 찍혔습니다. 1,0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 B9 셀에 있는 10%를 찍고 클릭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10에 있는 주소는 A11, A12, A13 내려올 겁니다. 자, B9는 여기만 계속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샵샵샵은 뭐예요? 샵샵샵은 너비가 좁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비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뭐예요 근데? 20만, 6천만 이건 뭐예요? 200, 읽지도 잘 못하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A10 곱하기 B9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역시 2000 곱하기 10이 해야 되겠죠. 2000 곱하기 10이 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해봤더니 2000 곱하기 100을 하고 있네요.
너는 100 하면 안 되고 10%만, 너는 여기 값인데 왜 내려왔어?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200이 나옵니다. 또, 자, A12, 여기는 맞죠? A12는 맞는데, B11, 200이랑 곱하고 있어요. 200이랑 곱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라고, B9라고, B9.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A13은 맞아요. B12, 얘랑 곱하고 있어요. 얘랑 곱하면 안 되고, 얘랑 곱해야 돼요. 즉, A13, A12, A11, A10은 계속 변하지만 B9는 여기만 고정되도록 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절대 참조 방식입니다. 자, 다시 B9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B9, 여기 10%를 고정시켜라. 너는 변하지 말고 여기만 계속 지키고 있어라. 고정시켜라. 라는 의미로 펑션키 F4, F하고 4를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맨 위에 키보드 F1번부터 F12번까지 중에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앞에 영문자 앞에 숫자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달러가 붙는 건 여기만 이 B9만 고정시켜라. 움직이지 말아라. A10은 내려올 거죠. 하나씩 내려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아래로 채우기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오죠. B9만 고정이 되고 여기도 B9만 고정이 되고 여기도 B9만 고정이 되겠습니다. 특정 셀 주소를 고정하기 위해 F4 절대 참조 주소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게 이 달러가 절대 참조 주소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자, 엑셀과 액세스 두 개를 더한 값이 172야. 자, 여기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는 얘랑 더하기 얘랑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둘 다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야 됩니다. 얘도 계속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야 되니까 둘 다 절대 참조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끌었더니 172야. 얘는 170을 넘네요. 얘도 170을 넘습니다. 자, 그럼 170 이하가랑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얘랑 얘가 170 이하에 해당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어떤 서식을 입혀보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는 셀 강조, 상위 하위,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 규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규칙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규칙 유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두 개를 더해서 170 이하라는 조건의 수식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는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더하기 예라고 했습니다. 예 더하기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B2 절대 참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2 절대 참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B2만 계속 고정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풀어줘야 되겠죠. C2도 마찬가지.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F4를 1, 2 두 번 눌러주고 이 부분도 F4를 두 번 눌러서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B열에 대해서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래쪽으로만 그냥 놔둬버리면 오른쪽으로 뭐 옆으로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만 내려올 수 있도록 자, 영문자 앞에만 달러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숫자 2, 3, 4, 5 계속 변하겠죠. C도 마찬가지. C열 내에서만 C열은 달러를 붙여서 고정을 시키고 숫자 2는 2, 3, 4, 5 이렇게 변하도록 상대 참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나서 두 개를 더한 값이 170 이하이면 이라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자, 서식에 들어가서 아무 색이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을 더한 값 170 이하인 값에 대해서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색상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게 적용이 됩니다. 자, 값이 180으로 변한다고 하면 조건이 170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조건이 해제된다는 거, 조건부 서식이.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규칙이 있으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규칙을 다시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계속해서 내용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단위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영문자 앞에서만 달러를 붙인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A2부터 C5까지 홈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때 B2, C2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 자, 앞서 B10 여기에서 계산할 때 A10은 상대 참조로 쭉 내려올 수 있게끔 하고 B9는 절대 참조로 이 부분만 고정을 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조건부 서식에 강조, 셀 강조, 상위 하위,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18년 유형에 그림 다음 중 유형에 아닌 것은 그림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건 없고, 또 규칙 유형 여기 있습니다. 규칙 유형, 셀값, 다음을 포함하는 상위, 하위, 평균, 고유 이런 것들인데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없고 그림도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단위 조건부 서식에서는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관련 내용 정리를 해봤고 관련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1번 아래 평점이 3.0 미만이면 작다라고 되겠죠. 행 전체에 셀 배경색을 적용하려고 한다. 자, 행 전체에는 영문자 앞에만 들어가야 된다. 영문자 앞에. 이거 뭐예요?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이 AND 연산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 얘는 아예 없죠. 얘는 숫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고 3.0 미만이면 작다라는 내용과 영문자 앞에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엑셀과 액세스의 170점 이하, 역시 170 이하, 다 170 이하는 맞습니다. 자, 행단위 레코드, 행단위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는 영문자 앞에만 들어와야 된다. 영문자 앞에 다 들어가 버렸네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얘는 아예 없죠, 아예. 자, 그리고 숫자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문자 앞에만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의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4단원 조건부 서식. 이번에는 짝수, 홀수, 행단위, 열단위. 자, 행단위와 열단위에 대해서 짝수, 홀수를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 계산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먼저 모드 함수 보겠습니다. 모드는 나누어 나머지를 갖는 함수이다 라는 거. 모드, 나머지를 갖는 함수이다.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다.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홀수다. 그래서 나머지 값이 0이냐 1이냐. 자, 5는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 2, 4.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홀수다. 8은 뭐 초등학교 산수 공부하는 것 같죠? 2, 4, 8. 나머지 0. 그래서 8은 짝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식이 좀 어렵게 보이는데 우리는 모두 나누어 나머지를 갖는 함수이다. 로우는 행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로우를 하면 2행이죠. 여기에서 하면 5행입니다. 자, 행 번호를 나타내주는 게 로우 함수입니다. 자, 행 번호를 생략하면 자기 자신, 현재 행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행 번호를 직접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행단위이기 때문에 2행, 3행, 4행 내려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A열만 고정을 시키고 이 앞에는 달러를 없앤다. 우리가 아까 행단위는 영문자 앞에 달러를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영문자 앞에 넣거나 자 이렇게 넣어도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행으로만 내려오니까 옆으로 안 갑니다. 로우 자체가 행입니다. 행.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략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행단위는 로우, 열단위는 열. 자, 1열, 2열, 3열, 4열, 5열. 열단위로 갈 때는 칼럼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단위, 열단위, 짝수, 홀수 문제들이 나오면 행 그러면 로우, 열 그러면 칼럼 나옵니다. 홀수 그러면 1, 짝수 그러면 0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들만 알면 굳이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럼 관련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행에만 그랬습니다. 행입니다. 열이 아닙니다. 열이었다면 3,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얘는 홀수 열이 될 것 같습니다. 홀수 열. 자, 1이니까. 여기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 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행이에요, 행. 행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니까 0이 되겠죠. 홀수면 1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절대 없습니다. 짝수 홀수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우 행 칼럼 열. 그래서 현재는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단원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중복과 고유에 관련된 조건부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서식 규칙,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 부분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이제 고유 또는 중복값만 지정하는 거. 여기서 고유를 설정하거나 중복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은 2회 이상 반복되는 데이터, 고유는 중복되지 않고 한 번씩만 나오는 데이터. 자, 관련 문제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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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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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이렇게 반복되는 중복 내용들입니다. 자, 이쪽과 이쪽은 한 번씩만 나오는 고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블럭을 잡고, 자, 홈의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에 들어가서 고유 또는 중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은 노란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 부분 세면 14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이번에는 고유 또는 중복에서 고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유는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확인을 넣어주면, 자, 확인. 이 부분이 고유 한 번씩만 나오는 내용의 데이터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유와 중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문제도 마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2부터 C9까지, 여기서부터 C9까지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규칙의 조건부 서식, 여기에는 현재 고유입니다. 한 번씩만 나오는 게 뭐냐? 성명, 1급, 2급, 자, 이 내용들. 따라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한 번씩만 나오는 건 10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을 고유가 아니라 중복을 물어봤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운트를 해서 14개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이냐 고유냐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는 현재 고유의 10개, 중복의 14개, 따라서 현재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트 1에 대한 세 번째 강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